일단에는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 가리가 이게 중요한 이 부분을 그 물 나오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도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도시재생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교과서를 쓰고 있는 곳이 저는 세종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현장인 조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 이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효율적으로 그런 나눔회의의 목적, 그리고 나눔회에 참석하신 구성원들의 만족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는 제가 좀 대충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 항상 나오시니까 고정 패널이시고, 황희연 교수님도 고정 패널로 2분 나오셨고, 우리 박 위원장님도 고정 패널이신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조천 발전위원장 박영수입니다. 작년 10월 달서부터 발전위원장 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죠? 예, 이 자리. 처음 왔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송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호 센터장도 이제 고정 패널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고 위원장, 근데 여성이니까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조치원 발전위원회 도시재생 분과위원장 고희순입니다. 이제 나눔회의의 목적이나 추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은 있는 건물들 다 쓸고 거기에 새로운 번듯한 건물 세우는 그런 개념인데, 도시재생은 기왕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공간을 개선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공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건데, 가장 좋은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뜻에 맞게 고쳐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당사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뭐다 하는 것을 편하게 얘기하게끔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이나 절차 이런 것들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나눔회의라는 걸 했는데요. 나눈다는 것은 의견을 나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청춘조치원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크고 작은 의사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들을 우리 이제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이런 결정을 할 때 주민들과 함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생각. 근데 주민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잘 아는, 이 지역을 잘 아는 그런 분들,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여기 황희연 교수님이나 김동호 센터장님 같은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그 토론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성격이 바로 나눔회의입니다. 제가 지금 한 22차례 정도 나눔회의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결정하는 많은 사항들이 무슨 보완이 필요해서
우리 공무원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거나 이럴 사항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주민들이 가장 좋다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면은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의사결정도 없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나눔 회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미리 주민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뒤에 실행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딴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의사결정은 많은 토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오래 걸리는데 실제로 집행할 때는 훨씬 더 뭐 이런저런 문제가 없이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를 과정과 절차의 공개,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참여의 보장,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 수구의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방식 자체가 수구의 민주주의의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황 교수님은 그 도시재생 전문가, 뭐 도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경험과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저 타시도 같은 경우? 외국의 경우는 또 어떻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거기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들, 일자리도 참 줄여다니고 또 문화 프로그램도 좀 시키고 또 뭐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그런 거. 그래서 여러 부서가 협력적으로 이걸 추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국고를 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는 거의 의무적으로 최소한도 부시장이 주재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견 조율도 하고 협력 사업도 좀 만들어 가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저 말씀 중에 세종시가 좋은 모델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니까 다 하긴 하는데 다른 지자체들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새만 갖추는. 그래서 거의 실효성을 이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세종시 경우는 이제 우선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제 이 나눔회의를 통해서 오늘 22차까지 아주 어떻게 보면 정례화 시켜가지고 좀 진지하게 정말 현안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해가는, 그러면서 조율도 하고 또 협력 사업도 좀 도출하고 뭐 이렇게 해가고 있는 이 일종의 이 프로그램은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하나의 그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뭐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참석자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나눔 회의가 성과가 있느냐? 의회는 감시와 견제자 아니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우리 지금 나눔 회의가 우리 시장님이 처음에 만드셨는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민주적으로다가 합리적으로다가 운영한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장 군수가 본인이 판단해서 이 사업이야 하면 그대로 따랐어요, 시장님들이.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늘 지켜보지만 절대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이런 나눔회의에다가 안건을 던져가지고 충분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 정도를 토의를 거쳐서 나온 과제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사업을 하는데 실패가 없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통상 이게 좀 갈등 구도로 가야 재밌는데 너무 좀 일체가 되셨네요. 이제 주민대표 조치원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이 나눔회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2시간 동안 나눔회의를 이제 시장님 주재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우리 주민 한 30여 명이 모여서 2시간 동안 같이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나눔회에서 우리 동서 연결도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동쪽 지역하고 서쪽 지역을 연결하는 연결도로인데 그 도로 자체의 노선 선정할 때서부터 나눔회의를 해가지고 노선 선정, 사업 방식, 또 몇 차선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걸 다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다 시에서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금년 10월 달에는 이제 공사 착수하는 그런 단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나눔회의에서 발표가 되고 토론이 되고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그거를 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조치원 역사 뭐 개선 방향인가 리모델링 보면 아주 세세한 부분 거기에 있는 그 난전 상인이 어떤 문제까지도 여기서 다 지적이 되고 그걸 또 주재하시는 시장께서 행정 책임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종합하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행정 책임자의 관심도 있지만 주민들의 어떤 성숙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이 이 회의의 성격이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도시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하신 우리 고희순 위원장님이 보실 때 이 나눔회의 참여하신 분으로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나 되시나 좀 말씀해 주신다면. 시장님 앞에서 제가 만족도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회의에 오기 전에도 제가 모임을 했다가 지역 주민하고 또 얘기할 일이 있어서 나름 이제 조치원 읍에 이제 뭐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도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회의에 또 다른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저희가 뭐 보건소를 옮기는 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지금 현재 다 알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 나눔회의에 왔으니까 이 정보를 제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뭐 대한민국 홍보대전이라는 것을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것도 제가 이런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제가 먼저 받는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받은 정보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또 좋은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제 하도 이제 회의에 자주 참석하고 또 거의 또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나눔회의나 뭐 화요일이나 꼭 가는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여성들을 이제 많이 만나는 그런 이제 단체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업 언제 끝나느냐,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하고 제가 먼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홍보대전을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데 거기에 부스를 이렇게 만드는데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한 부스를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신도심에 있는 모 분들이 왜 세종시를 홍보하는데 조치원을 거기다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신도심과 원도심의 그 생각의 차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가 고유명사로서 앞으로도 여기가 완벽하게 성공이 돼야지만 다른 곳에서도 모범이 되고 배우러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시장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시네요.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이 도시가 지금 11월경에 이제 여기가 뭐 지금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시민들이 지금 몸소 느끼고 있잖아요. 제대로 차도 못 들어가지 뭐 이렇게 뭐 많이 하는데 막 여기 돌아가고 저기 돌아가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어요. 예산이 남았나 봐. 이거 하고 있는 거 보니까 12월 달에 할 적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산 남아서 이거 예산 쓰고 있나 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이제는 시민들이 특히 조치원 국민들이 많이 참고 다 완벽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쾌적한 도시를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도시재생 분과위원장으로서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눔회의가 사실은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또 권한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거버넌스의 고난도 나누고 예. 고난도 나누고 예, 고난도 이제 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그 회의가 돼서 이제 행정과 민간의 협치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그런 관심을 가진 분들한테도 좋은 모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눔 회의의 그 의사결정 방식이나 법적 제도적 기반이 있느냐 지난번에 화요회의 때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례에 있습니까 이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결정 권한을 여기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그 나눔회의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무원들이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의사결정도 하고 나중에 공문서에 기한도 하고 다 이런 일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을 그야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책임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지만 주민들한테 나중에 당신 일이 잘못됐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주민들은 편하게 얘기를 못 하죠. 이 주민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하되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면은 주민들과 공무원 생각이 다르면 어떡하느냐. 다르면은 같아질 때까지 서로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조금 늦어지는 거죠. 의사결정은 늦어지지만 집행 과정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과정, 의사결정에서 사업 완료 때까지 전체 과정을 보면은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요즘 얘기하는 사회적 수용성이나 사회적 합리성 측면에서 훨씬 더 기간도 단축되고 노력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용도 단축이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지불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사결정이 충분히 논의돼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쓸데없이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아까도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세금이 엉뚱한 대로 빠져나가기 못하도록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나눔회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나눔회의는 저는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될 때 제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지금 살았어요. 그래도 여기서 공직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할 때 조촌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 제시를 하면 이분이 예산이 있어야지. 그래서 항상 카트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제가 정년퇴임을 하면서 어떠한 이서 조촌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하나 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제 마음 다짐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장님 후보 때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시장님의 뜻과 제 뜻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가서 같이 한번 하면은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같은 당이세요 지금? 원래는 우파인데. 그래서 저는 조촌읍이 읍으로 승격된 지가 86년 됐어요. 그러면 완전히 사람 따지자면 노인네예요. 그래서 어떻게 청춘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인가? 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시장님께 저희 말씀드리고 제일 먼저 강원연탁공장부터 없애야겠다. 국민이 가장 기본권인 그 환경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또 나눔회의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 지금 연탁공장을 깨끗이 없애고 나니까 너무나도 참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제가 상위 1, 2 지역 주민들이 사실 옛날 일이면 떼찌거리예요.
아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우리가 이 지역을 좀 바꾸자 해서 제가 지역 대표님들하고 시장님 뵙고 뭔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황영희 교수님도 소개해주고 와서 말씀드려드리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또 만나고 또 LH 직원들이 또 나와서 같이 지역 주민들과 회의도 하고 있어요. 라고 있는 참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생 뉴딜 공약을 하셨잖아요. 아타 저것이 우리 지역 주민에 딱 맞는 것이다 하는 걸 제가 해서 시장님이나 여러 척추조총하고 우리 상 1, 2가 제일 먼저 신청을 한다. 딴 데 뭐 우리가 일본이니까 우리가 재생대학에도 우리가 참여도 할 테니까 제일 먼저 우리 상 1, 2부터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니까 어떠한 그 공간요법에 대해서 그 마을마다 그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만이 꼭 우리 조추원이 가장 원도심으로서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만이 마을마다 특색을 살려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이론도 그렇고 실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도시 재생대학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청춘조천 프로젝트에서 도시 재생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얘기도 좀 한번 해주시고, 여기 나눔회의 고정 멤버시잖아요 또. 예. 그래서 도시 재생대학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잠깐 해주신다면. 재생대학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지역의 도시 재생을 발굴하고 이끌고 또는 푸시하고 그 현장에서 직접 자기 손으로 일을 할 그 여건들을 길러내는 작업들을 도시재생대학에서 하고요. 그 방식이 일반적인 교육 방식하고 다르게 지역 주민들끼리 모여서 같은 생각을 가진 주민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동안 이슈를 또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해결 방안들을 또 스스로 찾아내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진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행정에서 지원해줄 부분들은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전문가들 지원해줄 부분들은 전문가들 지원을 하고 결국에는 주민들 스스로 이것을 해나간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주력을 다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상리 제일 먼저 오셨어요. 한번 해보겠다. 2차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말씀을 좀 주시고 저희들은 도시재생대학의 취지나 이런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더니 그분들께서도 우리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다 더 노력을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시더라고요. 상당히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 재생대학이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 몰라서 참여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도시 재생 사업의 촉진자 역할을 하게 하고 또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하고 계시네요. 도시 재생대학이 뭐 제가 무지한 탓인가 여러 대한민국의 도시 사례를 좀 봐도 이 세종시가 또 가장 앞서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센터나 도시재생대학의 존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황 교수님 어떠세요? 그런 것은 다 있다, 많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 지원센터도 많이 있고 재생대학도 여러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재생대학을 단순히 이제 교육을 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냥 그 교육으로서 끝나는데 지금 이제 세종시에서는 일단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그런 그 팀으로 우선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루를 중심으로 한 뭐 상인들이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한 동네 단위의 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또 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처음 이렇게 와서부터 거기에 따라 이제 지도 교수를 배당을 하고 또 조교 배당하고 해가지고 함께 자기적인 의제 발굴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현장도 같이 돌면서 의제 발굴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서도 거기서 쓰고 뭐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해가면서 그 추진을 함께 해가 쭉 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에 공동체도 형성이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리더가 또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리더 중심으로 그 팀을 이끌어가게 또 자생적인 조직으로 또 만들어주고 또 그런 리더들을 또 모아가지고 또 이제 그 코디네이터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활동가 교육을 또 시켜서 그야말로 이제 활동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주고 뭐 이런 일련의 이런 쭉 이런 이제 교육 과정으로 봤을 때 이제 세종시만큼 다른 지자체가 정말로 그 효과적으로 재생대학을 운영은 못하고 있는 세종시가 그런 점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예. 이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의 롤 모델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된 배경에는 화요회의, 나눔회의,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와 도시재생대학, 그리고 이제 행정책임자인 시장의 확고한 의지, 관심, 그리고 주민들의 열정, 참여, 뭐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버무리가 되니까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성과가 나오는 거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나눔회의나 이런 그 일련의 그 화요회의나 그 주요 성과 사례를 만약 든다고 하면 이제 주민 대표로서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으세요? 성과 사례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나눔회의를 참석합니다. 나눔회의는 우리 조치원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재생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장이다. 그 고민은 어떻게 하냐?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해결 방안이 나오고 그 해결 방안을 해결하다 보면은 청춘 조치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의 성과는 오늘까지 22회에 걸쳐서 나눔회의를 했는데 이번 4건까지 합쳐가지고 51건의 청춘조치원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틀을 만들어 실제로 있어요. 주민 참여의 그 효과라고 한다면 이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역 사랑, 또 자부심과 개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낀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성과로 나타났다. 그런 데서 보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이 그대로 시책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고 또 우리 이제 중앙로 경관 개선 사업 같은 거 그것도 시민 의견이 반영돼가지고 바로 이제 지금 하고 있고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눔회의가 이런 부분은 좀 보완되거나 개선됐으면 좋겠다.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잘 하고 있지만은 더 폭넓게 주민들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떤 부동산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뭐냐면 그 서북부 지역의 행정타운에다가 왜 교육연수원을 넣느냐, 교육연수원 같은 건 저 산속에다 넣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제 한번 우리 그 나눔회의라든지 우리 그 어떤 조치원 발전을 위한 회의에 한 번 참석해봤느냐. 내가 선생님 얼굴 한번 뽑았다. 우리 시장님께서 심지어는 반대다 찬성자 해서 읍사무소 이 자리에서 토론회까지 했다. 그때 어떤 우리 대학을 유치하자. 그럼 좋다. 대학을 유치하자. 그럼 어느 대학을 어떻게 데려올 것이냐. 그걸 얘기해봐.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눔회의는 충분히 여러 가지 토론을 하지만은 좀 참가자를 더 참석자를 더 좀 넓혀서 더 광범위하게 참여를 좀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석자는 어느 분이 모집을 해서 여기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우선 이제 그 의제와 관련된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고 또 그 의제와 관련되는 전문가들
우리 참석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의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이든지 참석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조천발전위원회 이제 백인의 위원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이제 연락이 가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참석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골 손님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우리 이제 조천발전위원회 우리 박영수 위원장님이나 또 총괄계획과로 계시는 우리 황희영 교수님, 또 도시재생센터장님, 또 거이순 위원장님처럼 이제 분과위원을 맡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단골로 참석하시고, 지금은 이제 모든 의제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그렇게 참석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좀 더 발전시킨다면은 이제 분야별로 이제 관심 사항들이 따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분야별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따로 모이는 분과위원회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좀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고, 아까 이제 박영수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의 성과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못 하셔서 그러는데 이제 가장 큰 성과는 처음에 우리가 2014년 10월 달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비전 선포식을 할 때 4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29개 사업이 추가로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이 29개 사업은 대부분이 주민들께서 먼저 문제제기를 한 사업들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뒤에 담당 부서에서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의제로 이렇게 만들어 오기는 하지만 시작은 주민들이 했다는 거죠. 일종의 주민 제한 사업이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그래서 가장 큰 성과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29개의 그중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발굴한 사업들이다 하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과는 이 사업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갈등을 이제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박영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조치원 동서 연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부성 철도에 의해서 조치원이 동서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래서 동서 연결 도로가 지금 침산 지하차도 조그만 차도 하나 있는데 하루 종일 막힙니다. 그래서 동서 연결축을 교통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동서 연결도로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이제 모두 4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4가지 대안을 놓고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견이 다 갈립니다. 자기 동네 쪽에 우리 서금택 의원님 같으면은 평리 그쪽에서 나가야지 그렇게 하고, 저쪽 또 뭐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른 쪽,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서로 아무래도 자기 동네 쪽으로 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여러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토론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향군에 관해서 남리 쪽으로는 그것을 결정이 됐는데, 딱 결정되고 났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이후 결정된 후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한 토론 과정을 겪지 않았더라면, 딱 결정되고 나면 우리 그 승복 못 한다, 나는 반대다 하고 플래카드 써붙이고 데모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결정되고 나니까 아무런 반대가 없는 거예요. 다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설계를 마치고 곧 착공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까지도 뭐 이런저런 민원 때문에 시달리는 것들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 나눔회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나눔회의의 정신과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이제 누군가가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는 하시겠지만 시민들과 함께 공유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나눔 회의에 거는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이제 우리 고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대로 잘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물론 이제 뭐 이대로 뭐 가면서 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아까도 이제 큰 성과가 있다고 했지만 저는 시장님보다 더 큰 성과가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연기 조치원 읍 같은 경우에는 옛 연기군을 탈피를 못한 그런 정신들 좀 있었었죠. 그랬는데 지금 이 도시재생 그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각 그 사업마다 거기에 추진위원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을 하고 몇 번씩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의견 도출을 하는 게 예전 그 군 시절에는 없었던 그런 회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회의를 하시는데도 옛날에 저도 회의에 많이 참석해보지만 한 분이 얘기를 꺼내면 언제 어디서 얘기를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연세 드신 분이 말씀하는데 중간에 뚝뚝 자르기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석한 사람들이 다 머리를 싸매고 할 정도로 그런 시절도 더러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각 위원회별, 각 이제 사업별로 위원회들이 다 있다 보니까 회의를 하는 것도 속전속결로 아니면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내놓고 거기서 의견을 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성숙된 시민의식이 더 높아진 것을 더 크게 저는 장점으로 보면서 이런 나눔회의가 계속 될수록 성숙된 시민의식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촌발전 위원장님은 어떤 기대와 보람을 꼽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관청이 상당히 높고 관청에서 이제 결정을 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눔회의를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우리 의견이 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 또 그게 성과로 나타나고 하니까 상당히 참 보람 있는 회의다 이런 걸 느끼고 있으면서 계속 이 나눔회의가 진행됐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쓴소리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칭찬만 해주시니까. 예, 전 쓴소리하기는 잘 할 줄은 몰라요. 예. 다만 저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조촌 발전을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시장도 조촌 장이 약 한 1770년도에 처음에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4.1과 9.1장으로 영종임금인데, 근데 그 조촌장이 얼마나 컸냐면은 뭐 나무전거리, 뭐 포목전, 싸전, 뭐 쇠전, 닭전, 소전, 뭐 이렇게 채소전, 뭐 이렇게 해서 한 근 10가지 종류의 그렇게 큰 시장으로 다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아파트가 그 마트가 생기고 뭐 백화점이 생기면서 조촌 장이 좀 축소는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마을마다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 마을마다의 특색을 좀 살려서 함께 토론하면서 이 마을은 이렇게 발전하자, 저 마을은 저렇게 개선하자 하는 것을 좀 한번 나눔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나가봤으면 하는. 그렇게 되면 의회 권한이 조금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 의회에서는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 재생의 주민 참여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시 재생의 방향을 주민 참여를 아주 절대 조건으로 넣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걸 선도적으로 세종시에서 시행하셨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뭐 시장님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신 겁니까? 어떻게? 시작은 제가 했죠. 예. 시작은 제가 했는데 아이디어는 제가 나눔회의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은 회의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제 새로운 사업이나 사업도 발굴되고 내용도 충실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회의 운영과 관련된 그 방법, 절차, 요령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서로 좀 터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회의가 처음 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생산적으로 토론이 굉장히 좀 겉돌지 않고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딱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슨 토론하는데 그 토론 의지와 상관없는 다른 얘기하니까 옆에서 딱 말리거든요. 아, 이거 오늘 그런 얘기하는 자리 아니다. 이렇게 딱 말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터득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또 직접 민주주의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아마 중앙 정치에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는 생활 자치고 또 생활 정치거든요. 이것은 얼마든지 주민 참여가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익숙치가 않은 거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은 자꾸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고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추가되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도 아무래도 이 만나면은 요구사항들이 이제 막 잔뜩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선에서 또 끊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거는 좀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말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또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말 안 하면 또 그것까지 다 하는 걸로 되고. 기대치가. 그래서 이제 이게 적절한 좀 수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고민들이 있고요. 또 모든 분야에서 이제 이런 토론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제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든지 청춘조촌, 로컬푸드, 그리고 뭐 대중교통 중심도시, 문화도시, 뭐 이런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접 나서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이제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 간부 직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눔회의의 성격, 청춘조촌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하고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 청춘조촌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황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 재생이 성공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그 주민이나 또 상인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주인의식은 그냥 뭐 이렇게 참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참여를 통해서 자기가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가 내는 의사가 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느낄 때, 믿을 때, 그럴 때 이제 주인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그 참여도도 이제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까 우리 고객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굉장히 그 갈등 상태에 있던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리고 애착이 생기면서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그 실마리가 이게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나눔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가능하면 여기서 나온 것을 존중해서 이제 시정에 반영하는 뭐 이러한 지금 운영 시스템은 대단히 의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냥 일반적인 의견 수렴은 실무선에서 사업별로 다 이제 할 수 있죠.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 의견 수렴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좀 갈등이 좀 참여해서 실무적으로 해결이 참 어려울 때 정말로 시장님이 참여하셔서 여러 의견을 듣고 정말 의사 결정을 해야 될 이런 사안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 게 부서 간에 서로 의견 차이가 났을 때 그걸 조율을 해줘야 되고 또 부서 간에 협력적으로 사업을 갈 수 있는 요 이제 의사결정은 사실 어느 한 부서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각 부서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눔회의에서 가능하면 부서 간에 그런 의견 조율이나 협력 사업을 좀 이끌어내고 또 중요할 때는 정말 시장님이 딱 결정을 해주는 이런 기능을 더 좀 이게 강화해 간다면은 이 나눔회의가 더욱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도시 재생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나눔회의와 화요회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롭지만 그 가운데 질서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나눔회의 현장에서 신천식의 이슈토론 오늘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